각종 단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센테이지란 단위에 대해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 퍼센테이지는 용액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뭐 볼륨 퍼 볼륨 퍼센테이지,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테이지 이렇게 무게와 부피만의 비율로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서서 밀도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처럼 웨이트 퍼 볼륨이라고 해서 무게와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로 나타낼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물의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그렇게 물의 밀도를 계산해 주는 건 좀 곤란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무게 비의 퍼센테이지다 아니면은 부피 비의 퍼센테이지 할 때는 볼륨 퍼 볼륨, 웨이트 퍼 웨이트라는 표시를 하게 되지만 아무런 말 없이 용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 공정시험법에서 뭐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웨이트 퍼 볼륨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정시험법상에서 용액에 대해서 별다른 표시 없이 퍼센테이지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는 뭐 웨이트 퍼 볼륨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김에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표준상태라는 게 정의되어 있죠. 자, 표준상태는 뭡니까? 0도시 1기압 상대습도 0%라는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0도시 1기압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는 건 주로 기체 부피의 변화죠. 물은 그닥 많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긴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기체는 27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273도만 되어도 벌써 2배가 되지요.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부피의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표준 상태라는 걸 정의를 해놨다. 그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 상대습도 0%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 단위까지 정리가 다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몰과 당량 이러한 개념인데 몰이라는 개념과 당량이라는 개념은 환경공학의 기본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 아까 뭐 퍼센테이지도 있고 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몰은 뭐다? 대문자로 M으로 표현되면서 이것은 몰 퍼 리터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리터당 1몰이 녹아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량은 뭡니까? 노르말 농도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당량 농도라고 표현을 해서 주로 용액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당량가라는 것은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얘가 원자가 반응할 수 있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어진 값이에요. 우리 교재에 정오되어 있나요?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단위로서 되게 되는데 이 당량이라는 이퀴벌런트 당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원자량이 있으면 원자량 또는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되겠죠. 얘네들을 뭐 반응하는 원자가로 나눠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자량이 1이고요. 그리고 1당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 농도가 이퀴벌런트 당량가가 돼요. 1몰은 1당량가라고 할 수 있죠. 1g 당량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분자량은 이게 이제 원자죠. 원자량은 16인데 얘는 지금 산화수가 2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8g이죠. 이것의 몰 1g 몰 수는 16g이지만 이것의 당량가를 하면 1g 당량가는 8g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몰 농도가 반한 당량가가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요 당량이라는 개념이 왜 그럴까? 우리는 화학 반응에 있었을 때 얘네들이 1g이 1g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이 반응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얘네들이 각각의 반응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할 수 있는 이온 교환할 수 있는 전자수 이러한 것들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하는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서 거기에 맞는 질량을 환산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당량가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같은 경우 원자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갖고 있는 산화수, 이온가,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이게 여러 가지 분자가 막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떠한 산화수로 반응한다. 그랬을 때는 뭐 산화환원할 때 주고받는 전자의 수 이것이 바로 나누어지는 산화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량가, 몰 농도,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각
각종 용량 계산이나 투입되는 화학 약품 계산, 반응에 대한 계산, pH 계산 아주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이온화적, 그다음 그러니까 용해도적 이러한 개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pH, 수소이온의 몰 농도였죠. 그다음에 당량가는 어떻게 반응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즉 pH의 조정, 그다음에 투입되는 약품량, 사용량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할 때,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단위가 이러한 당량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 몰 농도와 당량 표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뭡니까? 바로 EQM이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EQM도 어디에 돼 있다? 환경오염 공정시험법, 환경공정시험법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당량은 반응하는 산화수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산화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반응,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는 대표 물질로서 환산시켜서 농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도, 알칼리도 같은 것이 CaCO3로서 환산해서 표현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항상 이 물질로서 하게 되니까 그 당량가로 아예 표현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EQM입니다. 자, EQM은 뭐냐면 100만 단위 중량 속 용액에 포함된 중량의 수치가 일정 화학 당량에서 같아지는 양.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결국은 뭔 소리다? 얘는 그러니까 ppm 단위로 나타내는 당량가로 환산되어 있는 거예요.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즉 노르말 농도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EQ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QM이라는 단위 우리 교재에 그냥 노르말 농도는 10의 3승 EQ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밀리 이퀴벌런트 10의 마이너스 3승 당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EQM에 대한 개념까지 잡으면 몰, 당량, 몰 농도, 당량 농도라는 개념 전부 다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량이란 개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던 용해도와 용해도적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자, 용해도는 어떠한 물질이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중량을 부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일단 고체일 경우에는 용매 100g당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농도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고요. 용해도라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잘 녹아 들어간다를 나타내는데 녹아 들어간다 액체예요.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녹아 들어가죠? 고체가 녹아 들어가거나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액체는 녹아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혼합된다, 섞인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용해도는 고체의 용해도와 액체의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고체의 용해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가 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녹아 들어가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이게 잡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니까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수중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증가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온도의 영향을 받고요. 대체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커진다 또는 흡열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다? 바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용해가 잘 된다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흡열 반응이다. 라는 표현이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기체는 반대입니다. 기체는 이미 잡고 있는 손이 없이 분자가 개별적으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더 많이 도망갈 수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는 힘과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힘이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고체는 그냥 잡혀있는 손을 녹이면 되는 거였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헨리의 법칙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중 경막설이 있습니다. 루이스 위트만의 이중 경막설.